안녕하십니까. 주주 여러분. 오늘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날이죠. 바로 오늘 7월 16일 오전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에서 2.75%로 전격 인상했습니다. 25bp 0.25%포인트를 올린 건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2023년 1월 이후로 무려 3년 6개월 만에 금리 인상입니다. 지난 14개월 동안 쭉 동결만 하던 한은이 드디어 긴축의 스위치를 켠 겁니다. 게다가 위원 7명 전원이 찬성했어요. 만장일치로. 만장일치입니다. 네, 미국 쪽도 볼까요? 미 연준은 지난 6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3.5에서 3.75% 구간으로 네 번째 연속 동결했습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동결이지만 속내를 보면 완전 다릅니다. 새로 취임한 워시 의장 체제에서 처음 열린 회의였는데 앞으로의 가이던스를 아예 빼버리고 점도표는 오히려 매파적으로 돌아섰습니다. 위원 19명 중에 9명이 연내 추가 인상을 보고 있어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국은 오늘 실제로 금리를 올렸고 미국은 동결이지만 속으로는 인상 쪽으로 기울고 있다. 한미 양쪽에서 동시에 긴축의 시계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이 국면에서 어떤 주식이 웃고 어떤 주식이 웁니까? 오늘 그 답을 계량적인 공식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한은은 오늘 왜 움직였을까요? 첫 번째, 물가입니다.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 3.2%를 찍었습니다. 5월에는 3.1%였으니까 두 달 연속 3%대인 거고 한은은 목표치인 2%대를 한참 웃돌고 있습니다. 체감 물가를 보여주는 생활 물가 지수는 더 가팔라졌습니다. 2월에 1.8%였던 게 6월에 3.4%까지 올라갔습니다. 둘째는 성장입니다. 반도체 중심으로 경기가 워낙 탄탄하게 가고 있다 보니까 금리를 올려도 경기가 크게 꺾이지 않을 거란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 셋째, 금융 안정입니다. 가계대출이 계속 늘고 수도권 집값도 들썩이니까 이걸 잡아야 한다는 압박이 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요. 한은이 결정문에서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도 추가 인상 기조를 이어가겠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이벤트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제 시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할인율, 오르는 국면에서 미래 이익을 많이 당겨서 주가가 비싸게 매겨져 있던 성장주들, 특히 빛이 많은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눌리는 현상이 재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반대로 이자 부담이 적고 현금 창출력이 좋은 기업들로 돈이 옮겨가는 순환매가 나타날 국면이라는 게 오늘 방송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 주말 동안 찾으셔야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 준비해 두었으니까 여러분들이 편하게 제 번호로 금리라고 보내주시는 분들 선착순 5분 빠르게 그 정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로 뭘 걸러내야 되냐? 빚쟁이 좀비 기업입니다. 여기서 보는 지표가 이자 보상 배율인데요. 이자 보상 배율은 쉽게 설명해서 내가 한 달에 버는 돈으로 대출 이자를 너가 감당할 수 있어? 를 보는 거예요. 한 달에 500만 원 버는데 이자로 100만 원 나간다. 그럼 이자 보상 배율이 5배예요. 그럼 숨통이 조금 트이죠. 다만 내 100만 원 버는데 120만 원 나간다? 이자 보상 배율이 1도 안 되는 거고 이런 회사는 돈을 벌어서 이자도 갚지 못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오늘 이 기준은 이자 보상 배율이 5배가 넘고 부채 비율은 100% 이하인 기업입니다. 왜 하필 5배냐? 한은이 오늘처럼 추가 인상을 예고한 상황에서는 회사채나 대출을 빌리는 처하는 시점마다 이자 부담이 계속 증가합니다. 5배 정도 여유가 있어야 그 파고를 버텨낼 수 있다. 그래서 진짜 기업들만 가려내겠다. 여러분 들고 계신 종목들 오늘 밤 재무제표 열으셔서 영업이익이랑 이자 비용 한번 나눠보세요. 딱 5분이면 계산됩니다. 네, 두 번째 필터는 순현금 기업가 예대마진 수혜주입니다. 순현금 반대로 이번 금리 인상기에 오히려 웃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바로 순현금 기업인데요. 공식은 이렇습니다. 현금성 자산,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플러스 단기 금융상품 빼기 총 부채 해서 이게 플러스면 순현금 기업입니다. 비유하자면 빚은 하나도 없고 통장에 현금만 두둑한 친구예요. 이 친구는 금리가 오르면 오히려 웃습니다. 왜냐하면 예금이나 단기 금융상품에서 나오는 이자 수익이 그만큼
그만큼 오히려 증가하겠죠. 부채로 인한 리스크 하나도 없이 금리 상승의 혜택만 고스란히 받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로 은행 금융주죠. 은행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순이자 마진이 개선된다는 건데요. 왜 그러냐면 기준 금리가 오르면 은행의 대출 금리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올리는 반면 예금 금리는 자금 조달 전략에 따라 천천히 올려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네는 빠르게 돈을 상승해서 먹고 저희 같은 개인들, 기업에게는 오히려 늦게 금리를 올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도 차이가 그대로 은행의 마진으로 남는다. 정리하면 부채 걱정 없는 순현금 우량주나 예대 마진 확대를 수혜받는 금융주, 이 두 그룹은 이번 긴축 국면에서 서로 다른 이유로 같은 방향, 즉 이익 개선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포트폴리오의 상관관계가 낮은 방어축으로 넣어볼만 하다는 점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리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들으면 금리 오르면 무조건 좋은 주식만 있나 싶으실 텐데 절대 아닙니다. 냉정하게 반대편 리스크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가계부채랑 부동산 PF 리스크예요. 대출 금리가 오르면 변동 금리로 대출 받으신 분들 그리고 부동산 PF 사업장의 이자 부담이 바로 증가합니다. 즉각적으로. 한은도 오늘 결정문에서 수도권 집값이랑 가계대출 증가를 인상 이유로 명시했습니다. 건설 부동산 관련 종목들은 당분간 역풍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네, 두 번째, 고밸류 성장주의 멀티플 압축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 할인율이 오르면 미래 이익의 현재 가치가 낮아지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자 보상 배율이 낮은 중소형 성장주나 적자 기업은 조달 비용 상승이 나타나면 이중고를 겪을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번 한 번이 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정문에서 추가 인상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명시한 이유는 이 부분이 종착점이 아니라 다시 한 번의 출발점일 수도 있다는 지점, 이 부분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한미 동시 긴축 국면에서 환율 변동성이 오히려 커질 수 있습니다. 미 연준도 매파적으로 돌아섰고 한은도 인상했는데 정책 속도랑 타이밍 차이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이 출렁일 수도 있고 오늘 시장 기준에서 1,500원 이하로 있기 때문에 이런 수입 물가 경로를 통해 물가를 재차 자극하는 이런 피드백 루프가 이어질 수 있다. 네, 그래서 오늘 금리 인상에 따른 이런 내용들을 살펴봤고요. 제가 오늘 정리한 이 내용들 세 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재무 건전성이 먼저입니다. 이자 보상 배율이 5배 이상, 부채 비율 100% 이하 종목으로, 그리고 현금 창출력이 있는 순현금 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확대되는 수혜 금융주를 포트폴리오에 넣으실만 하다. 셋째, 낙관에 매몰되지 않는다. 이런 가계부채, PF, 성장주 멀티플 압박은 계속 체크하셔야 되고요. 이번 인상이 연속 사이클의 시작일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처럼 시장의 방향이 바뀌는 날일수록 종목 하나하나를 스스로 다 체크하기가 쉽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보유 종목의 이자 보상 배율, 부채 비율 직접 짚어드리고 오늘 말씀드린 기준에 맞는 종목까지 리밸런싱 같이 도와드립니다. 화면 하단에 번호로 종목이나 금리라고 보내주시는 분들 선착순 5분만 이런 부분 짚어드리면서 체크 같이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주말이 긴데 편하게 잘 보내시고 다음 주 따뜻하게 보내실 5분. 현재 대한민국 시장 변동성이 상당히 심해졌기 때문에 혼자 고민하시는 시간보다 기회비용을 날리지 마시고 바로 행동하시는 현명하신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로운 투자 자문의 김성현 자문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